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AMI 연구실 학부연구생 정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From VLT to Swing: The Evolution of Transformers in Medical Vision.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시작해서 스윙 트랜스포머, 제가 소개할 스윙 트랜스포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이미지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델이 요 스윙 트랜스포머가 의료 영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012년 알렉스넷을 시작으로 해서 레스넷, 저희 잘 알고 있는 레스넷 같은 이제 다양한 CNN 구조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딥랩 V3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연도 2017년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어텐션 이즈 올리언이 되게 유명한 논문이 나와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을 해서 NLP 쪽에서 아주 큰 패러다임을 썼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비전으로 지금 많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이제 비전 분야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진화를 거쳐서 오늘 소개할 스윙 트랜스포머에 도달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아무래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트랜스포머의 핵심 개념은 요 셀프, 여기 어텐션 스코어가 나는 셀프 어텐션 부분인데요. 문장 속 단어들이 이제 서로 누구랑 누가 이제 어떻게 가장 연관 깊은가를 계산해서 문맥 전체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 고안을 되었고요. 여기 이미지랑 이제 같이 보시면은 I love cats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숫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임베딩을 통해서,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숫자로 벡터들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랑 키 밸류라는 거 만들어줍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만들어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냥 쿼리, 키 밸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쿼리랑 키를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연산이, 보시면은 쿼리랑 키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연산 과정을 보시면은 쿼리랑 키 밸류를 할 때는 여기 가중치 각각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늘어나도 연산량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계산이고요. 근데 어텐션 스코어를 보시면은 만들어진 쿼리 요 밸류들이랑 키 밸류들이랑 서로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 I love cats를 보시면은 I랑 또 해주고, I랑 러브 해주고, I랑 cats랑도 해주고, 다시 러브랑 I랑 러브랑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단어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연산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입력되는 토큰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n개로 많이 늘어났을 때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은 토큰 개수의 제곱인 ON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여 이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던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비전으로 가져오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작은 이미지라고 생각되는 224by 224만 해도 5176개의 토큰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제곱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연산 하나 이미지 처리하는데 연산량이 엄청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특성 때문에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요. VLT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픽셀 하나하나를 토큰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패치로 나눠가지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전체 이미지를 조각을 내고 그 조각 하나를 토큰으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GIF랑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지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 토큰 만들고, 요거 패치 하나에 대해서 토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패치로 만들었더니 컴퓨터 비전에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게 될 수 있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전과 자연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좌측 문장을 보시면은 this cat is black, he likes a cat, cat likes a fish 같이 cat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a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 this cat is black이라는 데에서 들어간 cat은 뭐 크게 느껴지고 여기서 있는 he likes a cat에서 있는 cat은 작게 느껴지고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어의 토크는 문장 내에서 크기가 변한다는 그런 물리적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제가 고양이의 얼굴 부분만 제가 바운딩 박스를 쳐놨는데요. 보시다시피 화면 속 객체들은 카메라의 거리나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시각적 크기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를 스케일 베리언스, 크기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즉 비전과 자연어 같은 경우 다뤄야 할 이제 데이터의 기하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오리지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미지가 다양한 스케일을 갖는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모델의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패치가 똑같은 싱글 스케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객체의 크기는 계속 변하게 되는데 모델은 이미지를 16x16 같은 큰 덩어리로 묶어서 작은 구조나 경계, 로컬적인 이런 피처들 같은 경우는 패치 단위로 거칠게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딥랩 V3라는 건데 이건 CNN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세그멘트 같은 경우는 BIT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부분에 대해서 CNN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세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매끄럽다고 할 수가 없고 뭔가 뭉툭하게 되게 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2차원의 형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형태의 패치를 이제 1차원으로 만들게 되면서 명시적인 이제 2D 정보 같은 경우 2D 공간 구조가 희미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픽셀들을 이제 큰 덩어리로 뭉뚱그려가지고 놓는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오리지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로컬적인 이제 지역적인 이제 특징들을 포착하는 게 요구되는 세그멘테이션이나 오젝트 디텍션에는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스윙 트랜스포머가 이러한 문제점을 그나마 좀 개선을 한 모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윙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제가 형광펜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패치 벌징이라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패치 벌징 부분이랑 노란색으로 표현된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입니다.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더 그 구조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블럭으로 되어 있는 WMSA, SWMSA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안 대고 말해줘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모델의 이제 첫 번째 핵심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계층적 특징 추출을 위한 패치 멀징입니다. 각 스테이지를 지날 때마다 모델은 인접한 2x2 패치들을 이제 병합을 하고 선형 계층을 통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차원을 압축하게 됩니다. 이는 공간 해송도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채널 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진적인 해상도 축소를 통해서 모델은 초기 레벨에서는 좀 미세한 지역적 세부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고 깊은 레벨에서는 전역적 문맥을 파악하는 하이어라키컬 피처 맵을 성공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얕은 레이에서는 이미지가 좀 잘게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리드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의 패치가 아주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뭐 경계나 특히 의료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 경계나 뭐 텍스처 아니면은 국소 컨트라스트 같은 로우 레벨이나 그런 거를 좀 더
그런 정보들을 보존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서 네트워크가 한층 깊어지면서 패치 멀징이 일어나서 네트워크가 좀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4개의 작은 패치가 하나의 큰 패치로 멀징이 되면서 모델이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선이 아니라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이런 정보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깊은 레이어에 도달하면은 패치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복부 전체의 큰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기가 뭐 간인지 아니면 위장인지 그런 넓은 의미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윙 트랜스포머는 이런 패치 머징을 통해 미세변관을 찾는 디테일이랑 주변 전기들이랑 그런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멀티스케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요 패치 멀징에 대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64x 64의 이미지를 예시를 들었을 때 패치를 나누는 그 간격을 픽셀을 4x4의 픽셀을 가지고 패치 하나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렇게 해서 인베딩을 하면은 이 패치 하나가 총 이제 가로 세로로 16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하단 부분을 제가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패치가 총 4개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어서 4x4 곱하기 이제 채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4x4 채널에서 요 4개를 이렇게 인접한 2x2를 묶어가지고 병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래튼을 1차원, 얘는 사실 1x1x 채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이제 컨캣을 시켜주면은 채널 수는 이제 4배로 늘어나게 되고, 채널 수만 이렇게 뒤로 늘어나게 되고 1x1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1x1 곱하기 4C가 되는데, 거기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채널을 압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Y00 같은 경우는 1x1 두 채널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요 Y00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2x2 곱하기 2 채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요거를 멀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리니어 프로젝션이랑 해서 요 결과들이 사실상 요 패치 부분들, 그 다음 단계의 요 패치 부분들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이미지를 인베딩하기 위해서 이제 패치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만약 32x 32의 해상도의 이미지를 패치 사이즈 4로 해서 쪼개면 총 64개의 패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64개가 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64의 2제곱이 돼서 4096이 나오게 됩니다. 4000번의 연산은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이미지 크기를 224x 224로 늘리고 패치 사이즈를 4로 이제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요 패치가 56 곱하기 56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요 패치 수가 전체적인 패치 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면은 그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980만 번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지 하나 224의 바이 하나 처리하는데 요거 셀프 어텐션 한번 계산하는 데만 해도 980만 번의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아직 비전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윈도우 베이스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처럼 전체 패치가 연산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일정한 윈도우로 나눠서 만들고, 그다음에 오직 그 윈도우 내부에서 패치들끼리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요게 요 부분이랑 뭐 다른 부분이랑 다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랑 그 여기 윈도우 안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식 요 비고 노테이션을 보시면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그 패치 수 n에 대해서 제곱의 형태로 이제 증가를 하는데,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윈도우 BMS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5m의 제곱
곱하기 n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 패치 사이즈, 윈도우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뭐 7로 보통 7로 고정을 하는데 7로 고정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비고 노테이션에서 배웠듯이 이는 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ON의 이제 복잡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그대로 이어나가게 된다면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16 곱하기 16의 이런 연산형을 가지게 되지만 윈도우 베이스드 MSI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총 64가 돼서 총 4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다시 224가 224의 이미지로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대비 64배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량의 감소는 고해상도의 이미지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안으로 이제 시야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면서 핵심적인 로컬 특징을 이렇게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윈도우 내부에서만 연산을 하면 각 윈도우끼리들의 정보 교환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을 여러 개의 빨간색 윈도우 격자로 나눠놨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요 부분의 윈도우만 떼서 보게 되면 고양이의 눈과 수염 같은 이런 부분적인 특징은 아주 잘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귀가, 전체적인 고양이의 귀가 어느 쪽으로 뻗어 있는지, 몸통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머리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형태들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객체의 크기가 이런 윈도우 사이즈보다 더 크게 된다면 모델은 전체적인 형태나 맥락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자들은 이제 시프티드 윈도우와 사이클릭 시프트 기법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는데요. 윈도우 간의 정보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 때 윈도우 나누는 기준선을 여기 이미지처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절반만큼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프티드 윈도우라는 명칭이 붙게 됐고요. 이렇게 기준선을 이동시키게 된다면 이전 레이어에서는 얇은 이렇게 윈도우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에 있던 픽셀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윈도우 경계 너머의 정보가 교환될 수 있고 이미지 전체를 잇는 전역적인 인맥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윈도우를 대각선으로만 이동을 시키다 보니 화면 가장자리에 원래 크기보다 작은 자투리 윈도우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체 윈도우의 개수도 원래보다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투리가 생긴다면 GPU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투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산을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제로 패딩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로 패딩을 했을 때 불필요한 연산량을 증가시킨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언급을 하였고요. 연산량 증가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사이클릭 시프트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면의 상단과 좌측에 삐져나온 요 A, B, C라는 자투리 구역들이 있습니다. 모델은 이 구역들을 화면의 오른쪽과 이 오른쪽이랑 아래쪽 끝 빈 공간 이렇게 이어붙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완벽한 동일한 크기의 윈도우로 통일이 되게 되고 개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GPU가 GPU의 큰 장점인 병렬 연산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산 속도를 위해서 억지로 이거를 떼가다가 붙였기 때문에 하나의 윈도우 안에 정반대편에 있던 A 구역이 여기로 왔고 A 구역이랑 C 구역의 픽셀들이 정반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픽셀들끼리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원래는 이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뒤틀린 잘못된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마스킹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픽셀들끼리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원래에서 같이 있었던
픽셀끼리 연산을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지만 끌려온 픽셀 요이랑 얘는 다려온 다른 애들이니까 서로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연산을 못하게 이 마스킹으로 하게 되는데요. 연산에서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에 어텐션 로짓을 곱한 다음에 그 로짓이 나오는데 그 로짓을 가지고 다시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최종적인 그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때 그 전에 그냥 로짓에다가 무한대 가까운 음수를 그냥 아예 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섞이면 안 되는 정보들은 이제 차단이 되고요. 요 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애들 그렇게 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떼어냈던 배치들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이클릭 시프트와 마스킹을 통해서 스윙 트랜스포머는 연산의 효율성이랑 전역적인 문맥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입력 토큰들의 순서나 위치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각 패치 토큰에다가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절대 위치 정보를 더해서 이제 사용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이미지에서 항상 그 객체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사진처럼 고양이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가 살짝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100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존 CNN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구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바뀌어도 비슷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로컬리티나 트랜슬레이션 큐어런스 성질 위치에 대해서 그런 불변성 그 성질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트랜스포머는 절대 위치 자체보다 윈도우 내부에서 토큰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어텐션 계산에 반영하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바이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 숫자가 절대적인 그 위치, 그 좌표값을 나타내는 거죠. 0,0, 0,1. 하지만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서 얘를 중심점으로 했을 때 얘 중심에서 얘는 마이너스 1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토큰이 이미지의 절대좌표 어디에 있는가 보다 두 토큰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어텐션 계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였을 때 Q와 K를 예적한 어텐션 맵 결과 이건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는 그건데 여기서 편한값 바이어스 B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두 패치가 주어졌을 때 화면 서로 위치가 만약에 좀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 위치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위치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CNN이 가지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트랜스포머에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의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종양이나 병변의 위치가 영상마다 크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전체 아키텍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파티션을 해서 패치로 나눠주고 4x4의 패치 사이즈를 가지고 나눠주게 되고, 거기서 리니어 인베딩을 통해서 토큰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WMSA와 여기 스윙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서 WMSA를 해주고, 또 다시 시프티드 윈도우 MSA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패치 멀징을 진행을 해서 채널은 이제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리솔루션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이 C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한번 정해주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패치 멀징을 할 때 이 리솔루션은 이제 2분의 1배가 되고 채널 같은 경우는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피처 맵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치면 이 최종 피처 맵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1차원을 만들고 또 FC 프리 커넥티드 레이에 연결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능을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스윙이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백본보다 조금 더 좋은 속도랑 정확도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유사한 컴플렉시티 조건에서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디아트 S보다 이미지는 1K 부분에서 81.3 대 79.8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연산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연산량 자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스윙 트랜스포머가 더 적은데 어크레시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시넷 20K, 22K 같은 경우에서도 파라미터가 그 기존 트랜스포머랑 파라미터 순가 어느 정도 동일하긴 하지만 연산량 같은 경우는 좀 더 줄어든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큐리시가 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윈도우 기반의 로컬 연산이랑 계층적 구조가 동일한 조건의 트랜스포머 계열 베이스라인 대비 좀 더 좋은 효율이랑 성능 균형을 좀 더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그멘테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인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 기존 CNN 뼈대인 이제 레스넥 구조를 스윙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교체한 것만으로 해도 파라미터와 연산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그렇게 큰 증가 없이 성능이 향상된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부분에서 봤을 때도 레스넥 백본보다 스윙 트랜스포머 백본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봤을 때도 요 스윙 트랜스포머를 넣었을 때가 밸리데이션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그 점수랑 테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이거나 제가 아는 CT만 해도 512/512 곱하기 뎁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3D 볼륨 같은 경우는 그 토큰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윈도우 단위 어텐션을 사용하는 이런 스윙 계열 구조가 개선 효율 면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병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병변이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병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미세 종양이나 국소진 구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큰 종양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전체의 위치 관계처럼 넓은 문맥 정보도 함께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 영상 분석에는 멀티 스케일 리프레젠테이션 그 스케일에 따라서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구조들을 통해서 스윙 트랜스포머는 계산량이랑 멀티 스케일 표현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어라키컬 구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넷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쓰거나 그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윙 유넷이 있는데 스윙 유넷은 패치 멀징을 다운 샘플링으로 하고 이를 역으로 스윙하는 익스펜딩 과정을 거쳐서 업샘플링 없이 그 CNN 없이 순수 이제 트랜스포머만 가지고 유넷 구조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 해당 표의 비교 실험 부분에서 보면은 평균 DSC랑 ACD에서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넷R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스윙 유넷R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3D 로컬 윈도우 어텐션이랑 하이어라키컬 멀티 스케일 피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일부 벤치마크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윙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이제 기존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요 제곱에 필요한 연산 목적도를 WMSA를 통해서 ON으로 줄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는 싱글 스케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 크기에 대한 대응 문제를 이제 계층적인 패치 멀징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미세한 특징부터 거시적인 형태까지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다중 스케일 표현력, 우리 스케일 리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같은 경우인데, 기존 같은 경우는 MSA를 통해서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MSA가 정보 단절이 되지는 않고요. 이 MSI 같은 경우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연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연산량도 줄이면서 그 윈도우 간의 그 정보 단절도 해결하기 위해서 SW MSA를 해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연산 효율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윈도우 간 정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멀티스케일 구조, 로컬 디테일이 중요한 의료 영상 분석에서 중요한 효과적인 백본으로도 아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CNN과 유사한 이런 로컬리티 인덕티브 바이어스, 로컬적인 이런 특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예. 지금 이걸 발표라고 잘 준비했고요.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정말만 해야 돼요. 고생했고요. 너무 좋다. 왜 이 내용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연구를 준비하면서 백본에 대해서 조금 기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레스넷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트랜스포머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트랜스포머가 효과적일까라는 걸 이제 찾아보다가 스윙 트랜스포머를 발견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Evolution of Transformers in Medical Vision인데 메디컬 비전에서의 트랜스포머의 진화라고 하기엔 사실 메디컬 비전 타겟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트랜스포머 BIT랑 스윙 트랜스포머 얘기거든요. 사실 이 발표 구석으로 보면 메디컬 비전 뭐 특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랜스포머에서 뭐 스윙으로 어떻게 넘어갔다. 스윙 트랜스포머 사실 내추럴 이미지 타겟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발표의 타겟이 메디컬 분야에서의 어떤 트랜스포머의 동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랜스포머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본인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연관 지어서 하고 싶어서 뒤에다가 이제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좀 사용되는 걸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그렇게 의료 쪽에보다는 약간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발표 일단 메디컬 쪽으로 사실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되고, 일단 그냥 트랜스포머나 스윙 트랜스포머가 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 이거를 좀 설명하는 거를 집중한 것 같고, 뭐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학생들한테도 스윙 트랜스포머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거 같고요. 스윙 트랜스포머는 지금 제가 자세히 질문할 거 없지만 아마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질문을 할 것 같고, 발표는 스윙이랑 비전이랑 뭐였을까? 뭐 스윙 유닛 트랜스포머나 유닛 트랜스포머 이건 뭐 예전에 이경송 학생이 좀 소개를 해줬던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저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아까 뭐 튜머 뭐 사이즈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만 보여주면 사실 뭐가 종양인지 모르고 뭐 신장 종양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원본 사진이랑 같이 좀 보여줘야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종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미안해요. 뭐가 좋을까? 앞에는 이제 구조 설명이니까 지금 학생들이 질문하다가 뭐 제가 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발표 같은 경우는 이번 내용은 사실 그냥 스윙 트랜스포머 소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학생들이 발표할 때 이제 중복되진 않도록 이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다른 학생들 제가 보기 이제 뭔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미나 주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아예 구조에 집중할 거면 구조에 집중하는 걸로 발표 주제를 잡고 아니면 의료 쪽으로 내가 이러한 의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최신 연구 뭐 동향을 소개하거나 본인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때는 그거에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그렇게 좀 분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가 만약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를 설명한 거였다면 아무튼 그걸로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것만 보면 이제 앞으로 중복되는 내용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스윙 트랜스포머랑 VIT를 봤는데 그럼 이게 메디컬 비전에서 지금 보여준 거 말고 뭐 또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이 되고 있다거나 뭐 어떻게 써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가 좀 있어요? 제일 큰 부분에서는 그냥 메디컬 분야가 아니어도 세그멘테이션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마다 피처맵이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키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의 유넷이나 뭐 NNU는 같이 이렇게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그런 하이라키컬하게 피처맵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스윙 유닛과 같이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분야가 의료 쪽 세그멘테이션 분야가 저렇게 뭐 장기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역적 어텐션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이 정해져 있는 위치에 있고 다 덩어리죠. 그리고 사실 로컬리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보면 사실 트랜스포머가 CNN보다 우수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학생들도 잘 알아야 되니까. 트랜스포머가 일단 만능은 당연히 아니고 CNN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데이터셋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트랜스포머가 더 약하기도 하고 스윙 유닛이 약하기도 하고 그냥 유닛이 NN 유닛이 더 강하기도 하고 보통 그래요. 보통 NN 유닛을 못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의 강점이라고 하면 뭔가 대규모 학습된 VIT 프리체인 모델을 좀 가져와서 뭔가를 붙이면서 하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내추럴 이미지 타겟 한정이고 메디컬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했다. 자, 한 명씩. 자, 제가 시키기 전에 한 명씩 다 해야 돼요. 막 끝까지 막 입 꾹 다물고 나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알아서 이렇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패치 멀징 부분에서 이게 이게 보다 보니까 그 CNN의 풀링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풀링 구조는 이게 이렇게 4x4 되어 있는 거를 약간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x 값을 써서 그중에 대표를 뽑아서 차원을 줄여가지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건데 풀링 부분에서는 채널 수는 안 바뀌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채널이 늘어나서 혹시 늘어난 채널로 인한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게 있나 그런 것도 여쭤봤습니다. 채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단계별로 가면서 이 리솔루션 같은 경우 리솔루션이 좀 작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 2분의 1로 그냥 계속 작아지기만 한다는 리솔루션에 대해서 그럼 정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실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수를 늘려가지고 그 소실 리솔루션을
나누면서 생기는 그런 소실들을 채널을 늘리면서 보완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하기 전에는 오히려 채널 수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 소실 부분에 있어서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시 줄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연산량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리니어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그 학습 가능한 이 리니어 학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가능한 모듈을 또 중간에 넣어주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이렇게 압축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저 1 곱하기 1 채널로도 나누고 그 밑에 보니까 윈도우 MSA에서는 MSA에서는 한 번 더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원 축소하는 거랑 좀 더 깊게 보는 거, 축소해서 보기.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경계 쪽에서 데이터가 소실한다고 전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대처한 그게 없길래 혹시 현대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에서 그걸 보완하는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윈도우를 이렇게 쓰면서 생기는 경계 소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쓰면 좀 더 가중치가 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패딩을 넣든 제로 뭐 넣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방식이 또 있었나 해서. 다른 방식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그 윈도우 간의 정보 단절 때문에 이렇게 시프티드 윈도우 MSI를 저자들이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딱히 그냥 제로 패딩 안에 본문 내부에서 제로 패딩을 쓸 수는 있는데 쓰면은 굳이 뭐 연산량만 낭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프트 윈도우스가 그 과정을 완전히 보완하는 느낌으로. 예, 그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윈도우로 나누면서 생기는 경계 단절 때문에 시프티드 윈도우 MSI를 또 한 번 더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드려도 네, 저 똑같이 그 경계선 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어색하게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부분이 2025년 유립스에 나온 BTB 3D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BTD3. 네, 근데 그 논문에서 그 CT를 중점으로 하면서 CNN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챌린지들, 아까 말씀하신 그 조각조각 만나는 경계선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타파하는 방식이 잘 나와 있어서 논문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CNN 쪽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트랜스포머 쪽, 비전 트랜스포머?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CT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토크나이저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인데 이 저자들이 CNN 베이스를 고른 이유가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사실 영상 쪽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잘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CNN을 선택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다양한 방식을 써서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만 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CT 레포트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CT 영상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성능을 한 20, 30% 정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교수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좀 대규모로 얻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 CNN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약간 좀 넣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에도 그게 좀 적은 데이터에서 CNN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가 그 사전 학습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생으로 돌렸을 때 CNN보다 낮은 건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구조 자체로 해결 못하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SSL 러닝 자기 주도 학습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이 데이터가 적은 학습에서도 그런 환경에서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 가지고 이 컨셉으로 이제 의료 주제로 뻗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CNN 베이스로 했는데 뭐 추후에 트랜스포머로 하니까 성능이 올랐다라는 이제 의료 분야의 연구가 뭐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말씀드리기 쉬운 건 여기 아마 나와 있는 지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 세그멘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맨 밑에 스윙 유닛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트랜스 유닛이 있고 이제 레스는 52p 이게 있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스윙 유닛 같은 경우가 기존 트랜스포머 유닛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스윙 유닛 같은 경우도 그 BRATS 거기서, 근데 그게 아마 2021년인가 2년 기준이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요거 가지고 좀 더 기존 것들보다 성능이 좋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3D 영상 CT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얘가 3D 기반 아니고 2D 기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네달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네달 같은 경우에 3D로 이제 확장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의 기존 스윙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얘네 이제 3D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토큰이나 이런 그 윈도우로 나누는 거를 3D로 이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여기서는 아니고 확장을 해서 3D를 쓸 때 그렇게 아마 확장을 해서 쓴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논문들 봤을 때 영상 처리를 하는 논문들이나 아니면 3D 쪽 분야에서는 그 공간이랑 시간축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 공간에 대한 정보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같이 좀 합산을 해서 좀 전역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스윙도 관련해서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궁금해요. 공간적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스 하나를 보고 그 슬라이스에서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 시간적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한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단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일반 CV 쪽 도메인에서는 스윙 계열을 저가 가진 제가 본 논문들 중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쪽에서 이 스윙 계열이 좀 많이 유행되는 게 뭔가 이런 연산량, 그 이유가 연산량 때문인 건지, 뭔가 좀 특별히 또 알고 계신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말씀해주신 이제 연산량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얘가 구조가 계층적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NN 유닛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성능을 좀 잘 보여줬던 앤데, 걔 백본을 그냥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계층적 구조로 인해서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피처음이 나오고 더 높은 단계에서도 이제 피처음이 나오는 그 계층적 구조가 아마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에서 어텐션 할 때 바이어스 이제 더해 주잖아요. 네, 여기. 근데 상대적인 거리는 어차피 같은 것 같은데 그거를 바이어스를 더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얘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얘 위치가 그 패치의 위치가 예를 들어 두 개 이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오텐션이 뭐 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만 해도 이게 좀 설명할 게 많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를 맨 처음에 이제 숫자로 이제 컴퓨터는 이해를 하니까 숫자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쿼리 키 밸류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쿼리 키 밸류가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밸류로 알고 있고요. 이제 쿼리랑 키 같은 경우가 서로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쿼리랑 키를 곱해주면은 서로 그 각각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텐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값 그 의미 그 값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요 스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스윙 가져오면서 이게 연산량이 5N으로 줄어들어서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이제 계산 과정을 수행할 때 이 패치도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그 또 시프티를 또 옮겨가지고 또 이제 옮기고 또 마스킹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연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좀 더 메모리를 좀 더 잡아먹는다든지 속도가 좀 더 느려진다든지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기존보다는 좀 추가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연산량에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한 부분에서 제일 큰 연산이 그 연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어텐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걸 이제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분명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연산량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율 대비 성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CT 사진 말고 초음파 사진 같은 그런 좀 경계선이 모호한 사진들도 이런 스윙 구조가 이렇게 효과적
밖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윙 트랜스포머라고 모든 게 성능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뭐랄까 다른 걸 좀 더 많이 신경 쓸 게 좀 많긴 하겠지만 여기 지표 같은 경우에서도 스윙 유닛이 모든 거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예시를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시를 좀 들자면은 갈브라더랑 판크리아스인가 이게 아마 췌장이랑 쓸개일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크기가 좀 작아서 물론 다른 것도 좀 영향을 둬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좀 디테일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CNN 부분이 아직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할 때 어떻게 경기에서 안전하게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시간 같은데 이게 뭐였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그다음에 그 경기에서 바이오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바이오스? 사이클 했을 때 경기에서 예. 바이오스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먼저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윈도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윈도우에서 서로 윈도우끼리 정보를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정보 단절이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서 사이클 시프트를 통해서 얘를 이 윈도우 자체를 오른쪽으로 밑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오른쪽 밑으로 옮기고 얘랑 얘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지금 표시를 좀 안 돼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가 쳐져 있었는데 윈도우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서로 얘 내부에서만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얘를 밑으로 옮기니까 원래는 얘랑 얘가 이제 연산을 불가능했었는데 얘랑 얘가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그러한 윈도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정보 단절을 좀 막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단 한 번 때문에 이게 정보 단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 사이클 시프트랑 마스킹을 시프트 윈도우 MSA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보 단절을 좀 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CNN 같은 경우는 이게 필터를 통해서 3x3이나 그런 걸 이제 훑고 지나가는데 그 필터 자체가 이미 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뽑는 거 자체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얘 A랑 B랑 옆에 있다라는 이런 정보 같은 걸 담고 있는데 이 정보가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윈도우로 나눠지면서 그게 문제점이었고 근데 이렇게 사이클 시프트를 하면서 얘는 누구 옆에 있다라는 정보를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완화된다라는 느낌이고 얘를 완전히 가진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릴레이티브 포지션 바이스 관련해서 저희 식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소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요 식 같은 경우는 어텐션 스코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Q랑 이제 쿼리랑 키가 있잖아요. 쿼리랑 키를 이제 곱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매겨서 그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추가함으로써 이 상대적 위치 값을 추가해 주게 됨으로써 같은 상대적 위치를 갖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2쪽에 그 실험 중에서 VIT보다 스윙비가 정확성도 높게 나왔는데
어떤 것 때문에 더 실험 결과에서 더 그 정확성이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구조적인 개선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보니까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나누면서 이제 정보 단절이 생기는데 그 정보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시프티드 윈도우 MSI를 쓰면서 그 정보 단절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거랑 더해서 이 패치를 멀징을 하면서 그 정보들을 조금 더 보존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뭐 하나 때문이라고 짚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높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 모델이 어디를 참고했는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패치들 간의 연관을 보는 거는 그 사실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시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병의 원인인 그 영역과 상관이 있는 다른 부분이 시각화가 되지 않을까. 시각화를 했을 때 실제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알고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A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B가 영향이 있는데 A를 가리키는 경우 그게 시각화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각화를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시각화를 할 때 모델을 돌리고 나서 얘를 돌린 다음에 뜯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업 방식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저희는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왜 거기를 붙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보는 관점 자체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메디컬 쪽으로 아까 어떻게 활용하신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메디컬 쪽에서 봤을 때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의 좀 단점을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맥락 같은 경우는 크로니스 트랜스포머 때문에 잘 찾아냈는데 근데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계열이고 이걸 비전으로 갖고 오게 되면서 지역적인 로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부분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컬적인 정보도 찾고 그러면서 계층적으로 얘가 피처맵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 계층적인 피처맵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 한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합시다.